안녕하세요. 물고기자리 영어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글 설문지를 사용해서 온라인 수업 후에 퀴즈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추가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진행했던 구글 설문조사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다고 여러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이 방법의 장점을 댓글에서 잘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교폭력 예방 설문은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1년에 몇 회 정도는 흔히들 하고 계시고 저 역시 종이 설문지로 많이 진행해 보았는데요. 댓글에서도 알려주셨듯이 설문 작성을 할 때 아이들이 혹시 자신이 쓰는 내용을 누가 볼까봐 불안해하고 또 뭔가를 많이 쓰게 되면 이걸 다른 친구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또 결정적으로 교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수합해서 통계를 내는데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공강 시간 2시간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설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보고 문항마다의 결과를 종이 하나에 옮겨 쓰는데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이 힘들어서 저는 이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맨날 고생하다가 구글 설문지를 처음으로 사용한 날 제가 20분 동안 조회 시간에 아이들한테 설문을 다 시키고 제 교무실 자리로 돌아와서 딱 클릭하니까 바로 모든 결과가 한눈에 보이면서 도표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쾌감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물론 링크만 보내면 되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뭐 다른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교폭력 설문지 예시 문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복사를 유도해서 받는 사람이 쉽게 설문지를 공유하는 부분도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만든 설문지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실 건데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2가지 글을 링크해 놨어요. 첫 번째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사용할 만한 설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지난 한 달 되돌아보기 복사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본 수정이 아예 불가능하게 이렇게 복사, 사본 만들기를 강제하는 버튼이 뜹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선생님들 드라이브에 이 사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제목을 먼저 여기 뭐 저의 블로그 이름 같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자, 내가 몇 반인지 반 부분은 선생님들 반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다음번에 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뭐 초이스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12가지 질문. 자, 질문의 개학 첫날부터 오늘까지 기준입니다. 아마 3월 말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묻고, 또 개학 이후로 나는 급식을 매일 먹는다. 제가 예전 학교에 매점이 있어서 급식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또 숙제한다고 안 먹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요. 자, 3번은 오늘까지 이제 칭찬하고 싶은 친구를 적어주세요. 여기 1번 자리에 1번 학생의 이름을 선생님 반 아이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김땡땡 이렇게 적어볼게요. 엔터만 치면 내려갑니다. 이땡땡 치고 엔터. 이렇게 끝까지 쭉 입력하셔서 요 이름 양식을 이따가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3번을 완성하시고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 반에서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친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아까 썼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위에 3번의 문제를 복사할게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뭐 김 뭐뭐 이 뭐뭐 그 문제가 다시 하나 복사되었죠. 자, 그럼 방금 복사된 3번 중에 질문만 저희 4번으로 바꿀게요. 4번 질문을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설정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3번 질문 자리에 컨트롤 V 누르니까 4번 질문이 옮겨져 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4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이 4번은 삭제를 해주셔야겠죠. 4번을 클릭해서 이렇게 삭제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역시 방금 전 4번에서 사용한 학생 이름 목록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복사를 눌러서 4번을 똑같이 만들고 질문만 제가 만든 5번을 클릭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위에 가서 컨트롤 V, 그래서 제 질문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잘 복사가 되었고요. 이제 필요 없어진 제가 만든 5번은 삭제를 해야겠죠. 여기 내려가서 5번 선택, 삭제.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6번, 7번. 자, 이 5번, 6번, 7번 문항을 보면 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경우 자기 이름에만 체크한다는 거를 생각해내서 적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가 없으면 표시 안 해도 돼.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냥 아무도 표시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성적인 발언하는 친구도 없다고 표시하고 폭력도 전혀 없다 이렇게 그냥 대충, 특히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찔리기 때문에 자기를 표시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다른 친구를 지목하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이 교실 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너 이름에만 한 군데 표시해라. 제가 설문지에 필수 응답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해야 되고 이제 정말 없으면 자기 이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왠지 부정적인 항목에 자기 이름에 체크를 하는 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래도 교실에서 관찰한 대로 1명, 2명을 이렇게 지목을 해줘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정말 없음이 진짜 많았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실 때는 그냥 이름 1명이 언급된 거는 그 수치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숫자 하나 정도의 오차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래 질문지 역시 위에서처럼 똑같이 학생 이름들을 복사해 오시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최근 한 달간이에요. 만약에 이게 3월에 쓸 수 있고 4월에 쓸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5월 말에 이걸 실시한다고 하시면 기준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미 결과로 다 제가 피드백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전이 됐든 아니면 더 나빠졌든 간에 최근 한 달만을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서로를 좀 더 파악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 쓰기 좋은 설문지를 한번 복사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하시겠습니까? 사본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이 이미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먼저 제목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고 제 블로그명 삭제해 주시고 자, 반 숫자도 바꿔주시고 자,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20개의 질문이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많이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단답형 텍스트로 가장 존중하며 대해준 친구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술하도록 주관식으로 다 질문지를 앞부분에 만들었습니다. 1학기 말이나 2학기 말이면 아이들이 또 관계가 이제 막 발전하기도 하고 일부 관계는 좀 뒤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4번 질문을 유심히 봤어요. 관계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친구가 있는지. 자, 6번부터는 체크박스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친구. 자, 6번 결과는 전체 공개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3월부터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는 친구의 경우는 전체 공개를 하겠다고 좀 강하게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한 번만 다 끝까지 입력해 주시고 6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7번 보시면 7번 역시 제가 성적인 농담하는 부분 전체 공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고쳐지지 않았으면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여겨지네요. 이런 말을 썼고요. 6번을 복사하니까 아이들 이름이 다시 한번 똑같이 떴고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7번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이 질문 문항만 방금 전에 복사된 6번 문항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7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들어 놓은 7번은 삭제. 이러면은 완료가 되죠. 8번 마찬가지 아이들 이름을 또 가져와야 되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시고요. 9번 요즘 나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는 어떤가요? 잘 지내지만 가끔 힘들다 보다 더 위험한 게 재미있는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 이건 것 같아요. 자, 나머지도 뭐 12번에 반 숫자를 바꿔주시고 15번을 보시면 고민이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놓았어요.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1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바라보는 모습과 또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하루 종일 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참고를 해요. 17번 급식 이야기도 다시 한번 아까처럼 물어봤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타 항목을 넣어서 안 먹는 이유를 한번 써보도록 했습니다. 19번까지 포함해서
그냥 간단한 설문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 기초 상담 자료는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저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마치면 저장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드디어 원본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복사를 유도해서 구글 문서를 공유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거를 절대 수정할 수 없이 이 링크를 클릭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본을 만들도록 먼저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요. 자, 저는 이 파일을 공유를 할 거예요. 원본 파일이 수정이 안 되게 할 거고 또 제 원본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화면을 끄고 다시 이 파일로 돌아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공유를 눌러볼게요. 공유할 수 있는 범위는 제 링크를 가진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링크를 복사를 할게요. 링크 복사를 누르면 이 긴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지금 복사한 이 링크를 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로 돌아가서 한번 글쓰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글쓰기를 클릭해서 방금 복사한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링크를 하지 말고 그냥. 자, 올리면 이렇게 이 링크 주소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edit이란 말이 있고 sharing이란 말이 있어요. edit부터 전부 다 지워주시고 대신 copy라는 말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의 자료를 다른 누군가에게 원본 수정의 권한 없이 얼마든지 공유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설문 내용을 뭐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설문지 그대로 공유해 드리는 건 쉽지만 이렇게 보내드리면 저보다는 받는 분이 훨씬 더 쉽게 바로바로 복사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공유하는 분보다는 오히려 받는 분에게 꿀팁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